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 또 올랐어요. 오늘은 좀 빠질 걸로 봤는데 코스피가 또 오르고 네, 오르고 끝났습니다. 어, 네, 코스피 자체가 그 3150을 약간 그 탑으로 보고 있는 천정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또 많이 있는데 이제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오늘 뭐 5.85%, 0.91%, 5.85 죄송합니다. 5.85포인트, 0.19%. 네, 그러니까 뭐 올랐다기보다는 약간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뭐 3,150에 거의 다가가는 분위기고 요 며칠 이번 주죠. 이번 주 분위기대로만 보자면 코스피가 3,100 상단에 있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긴 해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어떤 동력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뭐, 재밌는 모습이 좀 이렇게 장 초반에, 음, 아이고, 자, 지금 오늘 이제 4월 8일이에요. 4월 8일. 네. 4월 8일이고, 이제 어제가 4월 7일, 그 다음에 4월 6일,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요 선 있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선 부분이 항상 그 시초가입니다. 네. 자, 여기가 이렇게 시작. 여기서 쭉 이렇게 선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 또 여기서도 이렇게 시작. 네, 이렇게 가는 건데, 최근 며칠 동안 이 상황을 보면요. 여기도 얘도 보면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 4월 6일인데, 시작하니 쭉 밀고 올라가요. 그냥 장 초반에. 뭐 물론 이제 빠지긴 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4월 6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쭉 밀고 올라가고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종가 때 또 여기까지 올리고 끝났어요. 여기에 비해서는 올라갔죠. 그 다음 날도 쭉 올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빠졌다가 어쨌든 종가 때 또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날은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렇게 빠지긴 했어요. 장 초반에는 살짝 그 기관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은 코스피 지금 어떻게든 빼고 싶어요. 근데 외인들 때문에 이제 못 빼고 있는데 어쨌든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돼 있었고 쭉 내려왔다가 결국은 또 쭉 올려요. 네. 장 초반에 보면 항상 얘도 그랬지만 쭉 올렸다가 그다음 빠졌다가 다시 후반부에 올려가죠. 또 쭉 올렸다가 빠졌다가 후반부에 또 올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쭉 올렸다가 빠졌다가 다시 후반부에 또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모습을 자꾸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렸다가 조정받았다 다시 올렸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시초가가 여기고 얘의 종가가 여기입니다. 이 선보다 안 보이시니까 제가 참 불친절하게 그냥 말로만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종가인데 파란 거는 아래가 종가예요. 보면 그래프가 시초가에 비해서 위로 살짝 그 기울기가 크진 않지만 살짝 갔죠. 자, 여기는 양봉인 경우에는 아래가 시초가예요. 네, 시초가. 네,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거든요. 종가. 음, 올라갔죠. 기울기가 이렇게 됐지만. 얘는 이제 음봉이니까. 음봉은 위에가 시초가예요. 그러니까 시초가라는 게 장 개시할 때 가격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 네. 기울기가 이제 뭐 얘에 비해서 조금 이 전날에 비해서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요. 보면은 시초가보다 종가를 근데 물론 당연히 코스피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 좀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시초가 대비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막판에 올리고 올렸다가 눌렀다가 막판에 올리고 오늘은 이제 한번 내렸다 가긴 했지만 올렸다가 눌렀다가 막판에 한번 자 보시면 이 시초가하고 종가 사이에 이 그래프 선을 놓고 딱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멈췄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지지해 뭐 오르나 마나 가다가 뭐 마무리를 하고요. 올렸다가 요거 기준으로 또 내려와서 여기 살짝 이렇게 멈추는 듯한 모습. 네. 요거를 지울게 안 보이시니까. 요거 지우고 네. 그럼 요 라인만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가 자 여기 요 라인 만나니까 깨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약간 요런 패턴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기관이 누르고 이 매도세는 대부분 기관들 매도예요.
근데 외인이 받쳐서 올리고 이런 패턴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외인들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지금 3150이 지금 다가오면서 이제 불안 요소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 요소라기보다 결정을 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승장을 줄 거냐. 그러니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마침 또 어닝 시즌이니까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상승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3150이라는 선에서 부담감을 갖게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조정폭을 줄 거냐. 자, 이게 지금 달려 있거든요. 3150이 지금 거의 다가왔어요. 거의 뭐 박스 상단이 3150이니까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네. 자, 요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박스 상단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거의 3150 정도가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지금 다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이제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러워요. 3150까지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서. 자, 근데 3150을 놓고 딱 보면은 전에도 여기서 계속 부담을 가졌던 자리거든요. 3150 전에 한참 상승할 때도 뭐 200 얼마까 3200 올라가서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죠. 거기서도 보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부딪혔던 자리예요. 3150.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고 이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힘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관하고 대형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하고 외인이 지금 서로 엇박자인 상태예요. 그동안 어쨌든 그래도 외인의 매수가 더 강했기 때문에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기관들이 여전히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보세요. 금융투자 이제 1조를 넘겼어요. 어제 6,400억인가 그랬죠. 근데 확 늘리면서 금융투자 네, 매도를 늘렸고 연기금 보세요. 1조 3천억 정도 그 정도였다가 1조 5천억까지 늘렸어요. 투신 네, 조금 늘렸죠. 소폭이지만 늘렸고. 근데 뭐 반면에 기관도 그렇고 뭐 연기금도 그렇고 매수도 어느 정도 늘려주긴 했어요. 근데 이 순매수 수치, 순매도 수치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량을 지금 늘리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네, 매도를 늘리고 있다. 프로그램도 보면은 순매수긴 한데 보면 매도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때만큼 지금 또 매도를 늘리고 있거든요. 매수도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뭐 외국계 매수도 있으니까 근데 매도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눌러야겠다. 힘을 더 써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량이 3조 3천억이 넘어갔어요. 네, 그런 상태고 물론 매수도 많이 늘려놨죠. 2조 8천억까지 늘려놔서 뭐 순매도 규모는 뭐 5천억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상 매도 압박이 심해지는 그러니까 기관의 영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지수가 이제 3150에서 이제 결정할 시기예요. 결정할 시기인데 상승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정장 지속할 거냐. 근데 기관들은 지금 누르려는 그런 시도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수를 어느 정도 늘린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받치고 있는 상태고 오늘 보면 개인이 11조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지금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른 거라고도 좀 보여져요. 테마성 그 매수들도 많고 특히 오늘 건설 종목들 많이 갔잖아요. 건설주들 뭐 공약 자체가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번에 주택 문제로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공약 자체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같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테마가 얼마만큼 가느냐 이런 것도 또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 3150을 놓고 자 이제 상승장으로 갈 거야 아니면 다시 조정을 줄 거야 이 싸움이 이제 내일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좀 높아요. 금요일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기관들의 어떤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인들이 이제 중요해요. 지금 외인들이 매도도 늘렸단 말이에요.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기조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는 지수 상태에서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판단을 해서 매도 우위로 갈 건지 이거는 내일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은 정말 외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살짝 그 장중에는 순매도였잖아요. 매도가 더 많았다가 순매수를 바뀌었지만 내일 외인들이 포지션을 매도를 잡느냐 그리고
이 금융투자나 연기금의 그 어떤 매도량이 늘어나는지, 특히 투신도 그렇고 이렇게 기관의 이제 매도량이 늘어나는지 이거 꼭 관찰하셔야 돼요. 특히 장 초반, 그러니까 오전장에 얘들이 많이 압박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이 개인이 받아주는 건 주로 이제 테마 쪽인 것 같아요. 정치 테마, 이제 시장 선거.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이거 뭐 외환 관련된 거긴 하지만 뭐 같이 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으로 주식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같이 좀 볼게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1.6% 초반에서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중후반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마감이 된 상태인데, 금리가 또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어, 일단 그 뭐 금리 부분보다 FOMC에서 한 회의록, 의사록에 대해서 그 의사록 공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만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의사록에 보면은 최대 고용 목표와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실현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테이퍼링 이전에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 뭐 강한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가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긴축할 시점이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의 양적 완화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이 원했던 건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시장이 지금 또 하나의 좀 뭐라 그럴까요?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거가, 그래 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적 완화 수준을 낮추면 마찬가지로 이런 증시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양적 완화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그 양적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네. 계속 돈을 푸는 건데, 그 돈을 푸는 거를, 테이퍼링이 뭐냐면 푸는 정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잠그듯이. 자,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100억씩 줬다. 근데 그거를 100억씩 지원을 했다. 근데 이거를 뭐 이제는 한 달에 80억만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20억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투자 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으로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아니다. 하게 되면 미리 얘기하겠다. 그리고 2% 이상의 고물가 장기간 용인할 거고, 또 매달 12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사들이는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채권을 산다는 게 뭐죠? 채권을 사들이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달 120억 달러, 1200억 달러, 죄송합니다. 1200억 달러의 양적 공급,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 이거 유지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인 거죠. 되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뭐 인플레이션을 사실 우려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결국 긴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으로 갈 건데, 뭐 지금 FOMC 회의록에서는 뭐 당분간 계속 공급할 거고, 만약에 하게 되면, 테이퍼링 하게 되면 미리 얘기할 테니까 갑자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네, 그 회장이 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저축과 경기부양책, 막대한 재정지출, 인프라 법안, 성공적인 백신, 팬데믹 종식을 앞두는 희열로 앞으로 한 3년인가요? 네, 2023년까지, 그죠? 3년 동안 경제 호황 누릴 거다. 경제가 올라갈 거야. 네, 이렇게 한 거죠. 이 모든 부분은 이제 외인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로 주기 때문에 외인 투심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도 외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보면은 장중에는 외인이 순매도로도 또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외인이 이제 매도하는 것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는 있어요. 네, 주시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해요.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잡는지, 기관들의 뭐 금융투자, 연기금 특히 두 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매도량을 늘리는지, 이걸 꼭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잘 올라줬죠. 잘 올라줬고,
얘는 지금은 25만 원 지키는 게 중요했었는데 뭐 25만 5천 원까지도 와줬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 어떤 거래에 있어서 얘 보시면 매수에서는 기관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해요. 보시면 뭐 거의 숫자가 없죠. 얘네 연기금 빼고 보세요. 연기금 빼고 일반 기관 금융투자나 뭐 이런 데 기타 금융까지 여기 딱 보시면 거의 관여 안 하잖아요. 숫자가 되게 작죠. 그쵸?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작죠. 기관은 지금 일단은 연기금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관 자체 여기는 지금은 매수로 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를 들어 올린다, 공격적으로 들어 올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매도를 보면 금융투자 오늘 매도를 늘렸죠. 연기금도 소폭이지만 늘렸고 투신이 늘렸어요. 뭐 보험도 약간이지만 좀 늘렸고. 그러니까 매도 위에 조금 있는 상태인데 내일 같은 경우 기간 매도가 좀 거세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막아내야 됩니다. 잘 막아내야 되는데 오늘 그나마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계속 그 매수세를 유지를 해줬고 제일 좋은 부분은 개인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 포인트로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이제는 또 한번 이 가격대 자체가 좀 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좋죠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매도량도 늘렸지만 어쨌든 매수 자체가 좀 늘어난 건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인들이 이제 매수해서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보면 개인의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와 줬다는 거 이건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장 초반에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 좀 정말 뭐가 뭐 악재가 막 터진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만 갖고 얘기하자면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점점 SK 그러니까 바이오 사이언스가 조금 그걸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얘는 그린 케미칼 제약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수소 자동차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가면은 수소차 관련해서도 이 케미칼이 SK 케미칼이 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고 풍력 쪽에 대해서도 좀 나올 거예요. 지금 풍력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소음 문제 때문에 조금 악유가 그러니까 좀 약간 분쟁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돼 가면서 좀 더 풍력 발전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그린 케미칼 쪽에 이제 친환경 소재 쪽 이런 쪽이 좀 많이 좀 매출이 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좀 떨어지는 게 좀 필요해요. 디커플링, 그러니까 좀 별개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가 좀 아직 있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건 관련해서 우려가 아직 있다 보니까 외인들 매도도 어느 정도 나왔던 상태고 개인들 매도도 이 가격이 이렇게까지 깨지니까 이제 나왔던 거죠. 뭐 사실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게 사실은 매매에서는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오늘 뭐 네 이런 날은 사실은 그 장중에 대응할 때는 이게 결과론적이잖아요. 올랐다는 거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사실 장중 대응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이때는 축소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네, 맞는데 뭐 오늘 안 보시고 이렇게 장중에 못 보시고 특히 오전장에 못 보시고 참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날은 뭐 복 받으셨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봤으면 흔들릴 수밖에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봤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거죠. 네, 뭐가 있었나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제가 이제 중장기 투자 말씀 많이 드리는데 중장기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이 중단기보다 좀 편안하고 쉽게 가는 이유가 단기간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놓고 내가 뭐 때문에 투자했는지 예를 들어 뭐 그린 케미칼이 어떤 거가 관련해서 뭐 좋아질 거다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거 그 사업이 뭐 사업을 그만둔다 그러거나 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 뭐 접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을 그만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글로벌 상황이 안 좋아갖고 좀 어렵거나 또는 경쟁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좀 힘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믿고 두는 겁니다. 두다 보면은 중간에는 출렁출렁 거리겠죠. 그리고 안 보니까 내려가더라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쭉 올라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는 그래서 이런 구간들 나올 때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그 오늘 이제 오전장에 좀 제대로 안 보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 안 보신 분들은 오히려 오늘은 복 받은 날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어저께 좀 한 분이 또 제넥신 네 케미칼 잘 갔으면 하는 마음에 사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또 이 주식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어, 그,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근거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종목을 투자하는지, 이 기업을 왜 투자하는지. 본인이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주식을 사시기 전에도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할 때는 돈 주고 돈을 벌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기넥신 같은 거 한 상자 사시고 가면 그게 매출로 반영되는 거고 그러고 이런 게 잘 되면 결국은 주식이 잘 갈 수 있다.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주식 그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좀 너무 환타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종목을 기업을 할 때는요.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그 기업의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영하는 사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회사를 바라봐야 되고, 회사의 사업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시면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그 주식 담당, 주담이라 그러죠. 거기나 뭐 IR 담당자한테 뭐 주가 관리 안 해, 니네 이럴래 이런 싸우는 그 메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유튜브 노출이 안 되는데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뭐 다니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 어떤 부분을 좀 아파하시는 분 봤는데 그쪽 관련 제약 유통을 왜 안 하세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보시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또 뭐 너무 얘기가 세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케미칼 네, 오전에 어쨌든 안 보신 분들 정말 오늘 복 받으신 거고 25만 8,500원까지 올라갔지만 힘이 좀 딸렸어요. 딸렸고 여기 보시면 25만 원 선에서 딱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그 모양새가 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약간 뒷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끝났어요. 오늘 잘 마무리됐고 종가도 네, 막판에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호가가 25만 4,500원에서 위로 올려서 네, 틱을 올리면서 끝났어요. 좋죠. 모습이. 두억 이제 그 욕심 같은 두억가 정도 올라가면 좋은데 뭐 여기서 왜 두억가라고 말씀드리냐면 25만 원이 상당히 이게 네, 딱 걸쳐 있는 선이라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 가격대가 참 이렇게 돌파하느냐 마느냐 지지는 거의 못 받았죠. 오늘 돌파 저항으로만 적용했고 지지는 거의 못 받았어요. 바로 떨어졌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한호가 한 팀만 올라갔어도 위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데 딱 여기 걸쳤어요. 지금은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25원 5천원 요걸 놓고서 아마 기관 매도물하고 외인하고 또 한번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또 오늘처럼 좀 개인 매수도 좀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또 방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기관이 지수를 누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외인들 매수가 같이 받쳐주면서 뭐 욕심 없이 25만 5,500원만 되면 좋아요. 네, 25만 5,500원만 되면 좋은데 이게 밀리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얘가 25만원 위에 있어야 돼요. 25만 한 3천원 정도만 돼도 괜찮고 어쨌든 25만원 위에 있어야 되고 내일은 25만 5,500원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에 그래도 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7만원을 향해서 가야 돼요. 네, 얘는 전에 한번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27만원대에는 있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엮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7만원 글로 향해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기관하고 기관 매도와 외인 매수가 싸울 텐데, 거기서 이 외인들이 잘 버텨내줘야 돼요. 특히 내일은 투신과 금융투자가 너무 이 매도량이 늘어나지 않아야 돼요. 네. 그 연기금 매도가 조금 늘어난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매도량을 늘리는 상태가 되면 그만큼 외인들이 좀 더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개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종목을 믿고 이렇게 매도가 더 큰 것보다는 매수가 더 큰 형태로 가서 순매수 쪽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25만 5,500원 정도 내일 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조금 아쉬워요. 네, 올랐지만 아쉬운 모습. 조금 참았으면 좋은데, 내일 금요일인데다가 참았으면 좋은데,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섣불리 움직이다 보니까 좀, 네, 오늘 뭐 날 자체가 또 기간이 매도가 많았던 거고, 특히 금융투자가, 지수를 누릴 땐 보통 금융투자가 앞장을 서요. 오늘 금융투자 매도량 많았죠. 장에서도. 얘네들이 앞장을 서요. 왜냐면, 얘네들은 단기로 보는 애들, 프랩 트레이더다 보니까, 중단기로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얘들이 지수 조정에 앞장을 쓰는데, 뭐 이건 그렇다 쳐요. 오늘 조금 근데 그랬던 부분이 투신이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조금, 네. 그리고 외인들도 오늘 뭐 외인 순매수긴 하지만 매도량 많이 늘려놨어요.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가격대를 14,000원에 걸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오늘 가격 보시면 14,000원에서 끝났어요. 14,000원 끝났는데, 이거 살짝,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돼버렸죠. 이 방향성도 없고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 끝난 거예요. 이게 제일 지금 보면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제일 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얘가 오늘 뭐 사실 시초가에서 14,000원 먼저 해버렸어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950원, 13,900원, 950원, 950원, 900원, 950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14,000원 딱 찔르니까 바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매도가 나왔고, 오늘 기간 자체가 또 매도를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직전에도 보시면 이 13,800원에서 계속 얘가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13,700원 위에만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이 13,700원만 지키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 볼 거 없이. 근데 얘가 13,800원에서 지금 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쯤인가요? 조금 내려야겠네요. 13,800원 정도 살짝 내려서. 네. 그래서 뭐 장중에도 그렇고 얘가 13,800원은 계속 지지받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괜찮아요. 아래 지지가 단단하면 나중에 가기 편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놨고, 장 끝날 때까지 상황이 14,000원을 버거워하는 모양으로 지금 계속 있다가, 어쨌든 종가는 14,000원에서 끝났거든요. 끝난 상태예요. 위로 올려서. 근데 그렇다고 힘있게 막 가려는 모습은 또 아니고, 네, 내일은 또 기관하고 외인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차라리 여기서 13,950원에서만 끝나줘도 이 단단한 지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14,100원, 14,000원 위로 살짝 찔릴 텐데, 거기서 사실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몇 번째예요, 이게 지금? 이걸로 할게요, 여기로. 지금 이게 컨트롤 Z도 안 되고, 네. 지금 요걸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오늘까지 해서 하루 이틀 1, 2, 3, 4, 5 여기도 있네요. 그쵸? 시초가가 여기였으니까. 시초가가 여기죠. 어쨌든 1, 2, 3, 4, 5, 6, 5일. 요것만 봐도 5일. 5일 동안 14,000원 돌파를 계속 시도하다가 끝났어요. 못 갔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저항이 너무 무서워져요. 그러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밀려도 여기까지밖에 안 가 하는 안심,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지선이 중요한 건데, 뭐 13,800원 지지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이제 올라서 여기서 기관 외인이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내일은 오히려 지켜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4,000 한 뭐 50원, 14,100원에서 계속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씩 유가가 오를 것 같거든요. 이제 유가가 오르는 분위기로 가면 지금 60달러 아래로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가면 실적 발표나 뭐 어떤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지금 모양새 자체가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14,000원 살짝 돌파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뭐 14,050원 정도에서 버텨줘야 되는 게 더 좋은 날이에요. 여기서 또 밀리면 14,000원이 그러니까 저항대로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800원은 뭐 지지 라인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건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14,000원 아예 안 건드렸으면 좋은데 건드린 이상 내일은 14,050원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뭐 지금은 공격적으로 추가 매매하실 타이밍은 아니에요. 위에가 좀 부담스럽게 호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도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14,500원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거기까지 호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얘가 50원 호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또 다시 올려볼 수는 있겠죠. 전에 이제 한번 건드렸으니까 얼마일까요? 14,150원? 네, 150원까지 한번 올려볼 수 있는데 뭐 14,050원에서 한번 끝내주면서 며칠 40원, 뭐 100원, 40원, 1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것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얘는 지겹더라도 지금은 다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져왔어요. 이게 무리하다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잘 다져야 돼요. 근데 다지다 보면 결국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 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많이 움직였는데 뭐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요? 뭐 조정이 나오면 살려고 했던 것들 이게 막 기간 외인 뭐 어마무시하게 순매수 들어왔죠. 매수량도 보면 이렇게 왔고 GS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고 네. 살짝 뭐 이렇게 조정폭에서 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좀 매수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단계. 지금은 사실은 뭐 매수하셨다 그래도 정상적이라면 분할 매수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지지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본다 그러면 원래는 지금 지지 확인이냐 바라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죠. 내가 10개면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5개 6개밖에 못 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지가 되면 분할 매수해서 10개를 사는 거잖아요. 분할로 나눠서. 근데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를 여기서부터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날 바로 지지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보고 내려왔는데 반등하면서 지지하네. 이날도 좀 지지하네. 이때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위에 올라가 있네. 이때 조금 분할 조금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서 저항대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지켜보는 거죠. 여기 이 라인은 사실은 저항대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요때쯤 조금 빠졌을 때 조금 사거나 이때 분할 매수로 10개 중에 한 5개밖에 못 산 때예요. 지금은 분할로. 근데 날라가 버렸죠. 원래대로 하자면 선거 그게 아니었으면 얘가 여기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쯤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 주가인데 그래서 분할로 3분할로 사고 여기서 지지받는지 확인하면서 올라가면은 조금씩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테마로 움직였어요. 오늘 테마로 움직였는데 그동안 고질적으로 못 갔다 45,000원 네, 이 선을 돌파했죠. 이거 테마로 네. 자, 테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적 뭐 나온 거 없어요. 보시면 보잖아요. 선거주 이제 시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거 테마네 이 뜻이에요. 보궐선거 야당 압승에 건설주 휘파람. 이게 무슨 소리죠? 선거 테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테마주예요. 실적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일 금요일날 지수 조정이 올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GS건설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이 지금 가격대가 이게 그냥 분석입니다. 네, 저도 이런 분석은 제가 틀리면 좋아요. 틀리면 좋은데 분석이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말씀드릴 거는 네,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죠. 이 가격대가 여기도 그렇고 45,000원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막 얘네가 마음 편히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올라가서 얼마 못 입고 빠지고 얼마 못 입고 빠지고 자 요런 형태가 되고 올라와서도 여기 보시면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지수 조정세 형태로 기간 매도물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내려오더라도 여기 전에 이 시초가 이걸 깨면은 사실은 안 좋아요. 안 되면 이 종가래도 지켜야 돼요. 두 가격을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44,000원, 44,000원 지켜내야 되고 안 되면 최소한 43,000 종가인데 이걸로 보면 되겠구나. 43,450원 얘는 지켜야 돼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요 매도물이 쭉 나올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 44,000원 지키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최후에 43,450원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살짝 들어 올렸다가 빠질 수 있는, 만약에 지수 조정세가 오면요 얘보다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쭉 밀려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림건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네들 저는 솔직히 이 새로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대림을 DL건설이라고 바꿨어요. 사명을 DL, 대림의 D, 림의 L로 바꿨는데 어떠세요? 더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름이 대림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대림 2편한 세상 괜찮은데 DL 2편한 세상 좀 뭔가, DL 2편한 세상, DL이 대리 뭐, 네 아무튼 네, 예전에 동부가 DB로 바꿀 때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DL 좀 어쨌든 뭐 이렇게 바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선거 테마로 움직였죠. 그래서 뭐 기관들 외인들 매수 들어오고 개인은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판 그런 형국인데, 대림건설도 보면은 네 기존에 했던 거 다 지워졌네요. 주봉이라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전에도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올라와 갖고 35,000원 지지를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35,000원이라는 것도 이 가격대에서 인연이 많죠. 그동안 인연이 많기 때문에 얘가 내 편인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 작업은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어차피 얘가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해서 갈 자리긴 한데, 근데 테마로 움직인 게 좀 안타까워요. 냅뒀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애를 좀 테마로 움직였거든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얘 가격대가 뭐 역대 그 상황을 봐도 상당히 지금 뭐 고가에 와 있죠. 뭐야 이거. 네. 이때 그 2007년도 뭐 이때 이런 때 빼면 좀 근래 이때 보면은 이때 보면은 상당히 고가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 4만 원 가까이 와 있고 36,000, 그 37,000원 부근에 와 있죠 지금. 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37,000원에서 얘가 저항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37,000원에서는 저항대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저항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쵸? 37,000원 갖고 여기를 뚫었다가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얘가 이제 35,000원 다지고 나서 어차피 갈 랜데 오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테마로 움직인 게 조금 안타까워. 얘는 그냥 차라리 혼자 냅둬도 갈 수 있는데 테마로 움직인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어서 내일 얘가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37만원 돌파하려고 할 텐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로 이제 음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려와도 이 몸통 안에까지는 받쳐줘야 되고 최소한 시초가는 지켜줘야죠. 못하더라도 36,100원까지 지켜줘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얘도 추격 매수에 들어갈 때도 아닌 것 같아요. 시그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혹시나 오늘 그런 테마성으로 또 보실 분들 계실까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에 또 편안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